자, 함수는 이제 어떤 입력값을 통해서 일련의 작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코드의 모음인데, 우리가 오라클에서는 여러 가지 뭔가 그룹 함수, 변환 함수, 날짜, 숫자 함수들이 내장된 함수들이 있었어요. 미리 오라클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은 우리가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어떤 조회의 결과나 연산의 결과를 출력을 해주는 사용자 함수를 정의를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이 내장 함수들과 그리고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건데, 함수는 PL/SQL 블록 안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그냥 내장 함수 썼던 것처럼 select 조회 안에서 지정해서 함수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함수를 먼저 정의하는, 함수를 생성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키워드 create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뒤에다가 or replace를 붙이면 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다시 덮어쓰기를 해주고 대체를 해주고, 없으면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create or replace로 작성을 한 다음에 function이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렇죠? 함수를 지정하겠다 하고 어떤 함수를 쓸 건지 함수 이름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고, 이 함수에 넘겨줄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이 괄호 안에다가 작성을 해줘요. 이거 지금 코드가 길어서 이렇게 밑에다가 작성했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메소드 정의할 때처럼 요 옆에다가 매개 변수 쓰듯이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파라미터 1번 뭐 A 파라미터를 어떤 타입으로 전달받을 건지, B 매개 변수를 어떤 타입으로 전달받을 건지 요거를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는 이제 이런 매개 변수를 받아서 연산을 한 다음에 특정 값을 반환을 하죠. 그 반환할 때의 반환 타입을 return 다음에 반환 타입을 지정해 줘요. 얘가 뭐 넘버가 될 수도 있고 박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return 반환 타입 지정해 주고, 밑에 is 또는 as라고 작성을 해서 우리가 선언부, 이 함수 안에서 사용할 또 다른 변수들을 선언을 해주고, begin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산 처리를 합니다. 실행부에서 뭔가 이 넘겨받은 매개 변수랑 다른 테이블에서 조회한 값이랑 연산을 쭉 하고, return 다음에 이제 이 결과 데이터 반환 값을 작성해 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쭉 처리한 결과가 이 반환 값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곳으로 그 결과 값이 반환이 됩니다. 이때 여기다 작성하는 이 반환 값이랑 그 반환 값의 타입이 일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exception에서 예외 처리, 그다음에 and 하고 함수 이름을 여기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함수가 종료되는, 정의가 종료되는 부분을 명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명을 맨 마지막에 생략을 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PL/SQL 블록 안에서 여기서 함수명 이렇게 써서 매개 변수로 인자를 넘겨주면서 호출해주고, 그 결과값을 받아와서 특정 변수에다가 대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select문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사용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삭제할 때는 역시 드랍 펑션 함수명 이렇게 작성해서 삭제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수를 생성하고 사용하고 제거하는 부분까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드로 돌아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볼 거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원들의 부서 번호를 가지고 부서명을 조회하는 작업을 많이 해봤었죠. 그래서 부서 번호를 넘겨주면 부서 이름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 부서 이름은 빡 캐릭터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환 타입 이렇게 적어주고 is begin and 여기 선언부에 필요한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out dpt title이라고 출력해줄 제목을 작성해 줄게요. 그리고 begin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하면 되겠죠. dpt title into out dpt title 작성해주고 되겠습니다. department 여기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살짝 확대해볼까? 네,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역시 SQL 디벨로퍼에 가서 실행을 해서 함수가 새롭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작성하셨나요? 디벨로퍼로 가서 함수를 이렇게 실행해 볼게요. 요거죠? 누락된 또는 부적합한 옵션 뭐가 나오네요. 아웃풋 DPT 디파트먼트 DPT 타이틀 타입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나요? 디파트먼트가 오타인가? 디파트먼트 타이틀 타입 펑션이 오타가 있나요? 그러네. 펑션이 오타가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게 오타였네요. 자, 그러면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et dpt 타이틀이 컴파일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펑션이 뒤에 여기 t랑 i랑 거꾸로 썼었어요. 요거 다시 정정해서 써보고 실행해 보면 컴파일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함수를 확인해 볼 건데 여기 접속을 열어서 지금 좋은 스키마, 좋은 계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함수라고 있나요? 함수를 열어보세요. 함수 열어보면 get dpt title 이렇게 나오죠. 얘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실제 실행해서 활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얘를 조회하는 것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select 문에서 함수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SQL 블록에서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PL/SQL 블록에서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select 문 안에서 이 get dpt title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썼던 방법이 익숙할 거예요. 6월 그리고 declare begin end 블록을 만들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result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해주고 여기다가 get dpt title 함수로 지정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200이 아니죠? 부서 번호를 알려줘야 되죠? 그렇죠. 부서 번호가 이게 아니라 D1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D1 여기도 D1 부서의 부서 이름을 줘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ut line result 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얘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두 문장이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부터 실행해 보면 invalid number 이 밑에 거를 해볼까요? declare number 2 수치 또는 값 오류 이렇게 나오네요. 문제가 될 게 있나? 한번 함수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우리가 함수 정의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넘버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조건을 dpt id로 조회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기 부서 넘버가 넘어온 게 아니지, 그쵸? 얘가 넘버 타입이 아니라 문자열 타입으로 넘어야지 맞겠죠, 그쵸? 박 캐릭터 2 D1, D2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부서 아이디가 요거를 정정해 주도록 할게요. 얘가 부서 번호가 뭐 1, 2, 3, 4가 아니라 D1, D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거를 바꿔주고 박 캐릭터 2로 바꿔주고 다시 제로드 해서 요 함수 정의를 한 번 더 돌려주세요. 그러면 컴파일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박 캐릭터 2로 바꿨어요. 넘버에서. 그리고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리부 이렇게 출력이 나오나요? 자, 그러면 D1이라는 부서 번호를 갖고 있는 부서 아이디를 갖고 있는 부서의 이름은 인사관리부가 되겠다. 그리고 밑에 블록으로도 실행해 보면 인사관리부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냥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여기다가 D1을 문자로 넣지 말고 dpt
코드인가요? 얘를 넣어서도 조회해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사원의 부서명이 다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dpt emp name 이렇게 쓰면 사원 이름이랑 부서명이랑 같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조인해서 갖고 왔었어요. employee table이랑 dpt 디파트먼트 테이블이랑 조건을 걸어서 조인을 해서 가져왔었는데, 이 함수로 지금 부서 코드를 넘겨주면, 부서 아이디를 넘겨주면 부서명을 반환해 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사원명, 부서명을 이 함수를 통해서 한 번에 조회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도 한번 바꿔서 실행해 보세요. 밑에 블록으로 실행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요 함수 썼을 때 D1을 넘겨주면 함수에서 뭐를 반환해줘요? 인사관리부를 가져와 줘서 그걸 리절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여기 리절트라는 변수에 대입을 하고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위에서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해 놨으니까 얘는 함수 호출해서 인사관리부 반환받고 저장해서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함수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이제 조인해서 코드를 복잡하게 짤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딱 부서명만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함수 활용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수를 또 정의해 볼 건데, 이번엔 어떤 문제의 조건을 한번 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사원 번호를 전달해주면 사원 구분을 매니저 사원인지 일반 사원인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명을 emp type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케이스문인가요? 케이스문 등등 해서 사원 테이블 안에서 이 사원이 매니저 사원인지 일반 사원인지 구분해서 출력해보는 실습을 해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함수로 정의를 해서 emp 타입 여기에다가 사원 번호 200번 딱 넣어주면 얘가 매니저냐 사원이냐 출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함수를 정의해 보세요. 기본 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create or replace function emp type 여기다가 파라미터 emp id emp id도 무슨 타입으로 되어 있나? emp id 사원 번호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로드 하고 인플로 이 테이블에서 조회를 할 건데 여기 인플로이 테이블 안에 emp id가 빡캐릭터 2로 되어 있죠. 타입이 빡캐릭터 2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타입을 빡캐릭터 2 그리고 출력 결과도
매니저냐 사원이냐 요 문자열을 출력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요 타입에 맞게끔 지정해주고 선언부, 실행부, 그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를 빡캐릭터 또 해서 변수로 선언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조회했을 때 매니저냐 사원이냐 체크해서 출력이 되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앞에서 했던 코드 한번 찾아보세요. 매니저 구하기, 사원 구하기 어떻게 했었는지. 끝나요? 네. 권을 줘서 이 사원 번호를 활용을 해야겠죠? 사원 아이디에 해당하는 그 사원의 매니저 아이디가 뭘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얘가 매니저냐 사원이냐를 할 수가 있지. 앞에서 해본 거에 없나? 매니저인지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매니저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죠. 매니저 아이디라는 컬럼에 이 넘어온 사원 번호가
존재하는지 파악해보면 되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이 인플로이 테이블에 보면요. 인플로이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사원 아이디, EMP 아이디가 있고 또 뒤에 가보면 매니저 아이디가 있지 않아요? 매니저 아이디. 그러면 이 매니저 아이디에 있는 건 내가 사원 번호가 예를 들어서 210번이다. 210번 사원에 매니저가 200번이다. 그러면 이 210번이 매니저인지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10번은 일반 사원인지 매니저인지 아직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에 210번 데이터에 적혀져 있는 200번이라는 얘는 매니저인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인플로이 테이블 안에서 누굴 찾으면 돼요? 매니저 아이디에 이 넘어온 매개 변수가 여기 매니저 아이디 중에 속하는 값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매니저가 되니까 매니저 아이디 컬럼에 넘어온 매개 변수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뭐 아니면 뭐 여기에 얘를 조회해 봤을 때 개수를 구해 봐도 되겠죠? count from employee where 매니저 아이디가 넘어온 파라미터 emp id 이렇게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그 개수가 1 이상이면 값이 1이라도 나오면 매니저 0이면 사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아, 그렇지 않으면 사원.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뭐 서브 쿼리를 쓰는 방법도 있겠어요. 케이스 문을 사용해서 해당 값이 존재하면 매니저 아니면 사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케이스 문을 사용해서 케이스 엔드 쓴 다음에 여기다 서브 쿼리를 써볼게요. 조건을 만들면 되겠죠. 조건 만들고 이 조건이 뭔진 모르겠어 아직.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 매니저라고 출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원이라고 출력을 해주자. 얘는 엔드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세미콜론 쓸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되셨나요? 그러면 매니저가 되는 조건만 여기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exis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해당 조회가 존재하는지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true, false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employee 테이블에서 매니저 아이디가 지금 넘어온 매개 변수 emp 아이디에 속하는지 이렇게 조회 조건을 주면 이렇게 조회한 조회 결과가 존재하면 true, 존재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이 요 값이 employee 테이블 안에 매니저 아이디랑 일치하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얘는 매니저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0번 사원 번호가 넘어왔다. 그러면 200번 사원 번호가 매니저 아이디 컬럼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원은 매니저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매니저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사원이라고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테이블은 뭐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임시 테이블 지정해도 되겠죠. 자, 요 내용 자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하는 구조까지만 이해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요거를 우리가 SQL 디벨로퍼에 가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실행해보기 전에 이런 거예요. 인플로이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매니저 아이디, 그쵸? 요 매니저 아이디를 보면 얘가 널인 애들은 자기의 매니저, 상사가 없는 거고, 그쵸? 여기 매니저 아이디가 있는 애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군가요? 얘로 따라가 보면 되는데, 그쵸? 201번 사원의 매니저는 200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 적혀 있는 애들이 결국은 뭐예요? 널 제외하고 여기 적혀 있는 애들이 매니저인 직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매니저 아이디 컬럼에서 어, 조회를 했을 때 데이터가 존재하면 이그지스트로 존재하면 매니저 아니면 사원 이렇게 해서 반환된 결과를 리절트에다가 대입을 하고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컴파일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 함수 정의된 거를 우리가 실행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정의한 거를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해놓고 와야겠다. 자, 그럼 실행은 select from employee 하는데 얘가 매니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앞에서 실습했던 구조처럼 쭉 작성을 해서 한번 써볼게요. 사원 번호도 써보고 또 아까 뭐였어요? 함수 썼던 게 뭐였죠? get dept 타이틀 이거였나? 부서명 요 함수도 써보고 추가로 emp 타입 사원 타입도 이렇게 써보면 되겠습니다. 구분 그럼 사원 번호 사원명 부서명 이렇게 앞에서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이랑 이렇게 조인해서 쓰고 또 케이스문 써가지고 복잡하게 썼던 거를 이제 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써볼 수가 있는 거죠. 부서명이 왜 안 나오지? EMP 아이디가 아니라 DPT 코드 이렇게. 예. 되셨나요? 그냥 요거 조회하는 게 이 함수를 통해서 쓰니까 깔끔해지죠. 앞에서 저런 걸 구해보는 문제로 우리가 몇 번에서 봤었나요? 저런 걸 적용해본 문제를 보지 않았었나? 그거 한번 문제를 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몇 번쯤의 문제였지? 요거였다. 조인을 이용하여 예시와 같이 이렇게 조회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서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분, 매니저인지 사원인지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94번, 95번 코드로 작성했었어요. 그럼 94번, 95번 한번 볼까요? 저게 94번, 95번 문제가 어디 있을까? 컨트롤 F 94점 여기 있다.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쓴 코드, 함수를 정의해서 지금 쓴 코드고
94번 유니언 키워드를 썼을 때는 이렇게 코드를 길게 썼어요. 그쵸? 엄청 길죠? 그리고 9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인을 해서 케이스문도 이렇게 사용해야 되니까 요거였죠. 우리가 써봤던 게 이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함수 정의할 때 이렇게 써도 존재하겠죠. 매니저 아이디가 널이 아니고 요 변수에 속하는 경우. 어쨌든 그렇게 써봐도 코드가 엄청 긴데 얘를 이제 함수를 적용해서 쓰면 훨씬 더 간결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함수는 우리가 SQL 디벨로퍼에서 요 접속 안에 들어가서 함수 결과를 열어서 요거 새로 고침 한번 더해서 함수 두 개를 정의한 걸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DEPT 타이틀을 삭제해 볼까요? 삭제까지 해보겠습니다. 드랍 펑션 DEPT get DEPT 타이틀 그리고 지금 방금 만든 EMP 타입 이렇게 하면 삭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함수 삭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또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고 음, 음. 자, 그러면 요거 함수 우리가 이거 만든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앞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드린 문제는 지금 실습한 거랑 답안이 똑같아서 보시면 되겠고 114번을 함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114번 보면 방금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 거는 부서 코드를 넘겨주면 부서명을 구하는 걸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사원 번호를 넘겨주고 있죠? 사원 번호를 넘겨주고 부서명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구해 보시도록 할게요. 얘는 함수명을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에 함수 정의하는 그리고 조회하는 것까지 한번 시도해 보세요. 114번 문제 풀어보세요. 아까 그 사원 번호로만 바꾸면 돼요.
복사해서 쓴 다음에 필요한 것만 넣고. 자, 해보겠습니다. 위에 함수 정의했던 거 dpt 타이틀, get dpt 타이틀 요거를 복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바꿀게요. 얘는 부서 번호를 받고 부서명을 반환했던 거였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사원 번호를 받고 부서명을 반환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함수 이름은 dpt 타이틀 앞에 get을 빼주고 해주자라고 했고, 여기다가 사원 번호라고 해서 empid 이렇게 쓸게요. 얘도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역시 타이틀도 빡 캐릭터 2로 되어 있으면 되고. 그러면 사원 번호를 가지고 이제 뭐를 알려면, 부서명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두 테이블을 조인을 해야 되겠죠. employee E, department D 한 다음에 employee 테이블에 empid랑 넘어온 파라미터랑 일치하는 경우에 부서명을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조인 조건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and 이렇게 써서 이 조건을 써주고, 먼저 두 테이블 간의 조인 조건, 부서 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이 조인 조건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원 테이블하고 부서 테이블이 있을 때 얘네들의 공통 컬럼이 뭐다? 부서 코드죠. 부서 코드. 사원 테이블. 한글이 지우고 사원. 그리고 부서. 이 테이블에 있을 때 이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합해서 조회할 때 조인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는 뭐에 해당하는 조인이다? 내부 조인, 이너 조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도 이너 조인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도 또 할 수가 있어요. employee 조인 디파트먼트 D 하고 조인 조건, 이렇게 하는 것도 내부 조인, 이너 조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구해 놓고 이 중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사원 테이블 중에 이 사원 번호에 해당하는, 우리가 넘겨받은 이 사원 번호가 200번이다. 그러면 딱 이 200번에 해당하는 애를 이 교집합 중에 하나를 딱 찾는 거죠. 한 사원을 딱 찾는 거야.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구해서 걔의 뭐를 구해요? 부서명을 구하는 거죠. 200번 사원의 부서명을 딱 구해서 걔를 리절트 아웃 dpt 타이틀 변수에 넣고 걔를 리턴을 해주면 사원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부서명을
반환을 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실행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밑에 내려와서 요 함수 정의 적용해보고 올바르게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가 문제지? dp 타이틀이 컴파일 되었습니다. 이건 나오는데 뭐 문제인 게 있나요? 하고 조회를 해볼게요. 한번 select dept 타이틀 200번 from dual. 그럼 사원번호 200번 넘겼을 때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오타가 있나? 셀렉트 끝나는 여기 뒤에 여기 세미콜론이 없죠. 여기 빠졌네요. 그쵸? 요거 자체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그쵸? 근데 여기에 세미콜론 넣어야 되는데 얘가 빠졌죠. 다시 한번 컴파일 해주고 그럼 컴파일 되었습니다. 잘 나오죠? 나오고 실행해보면 총무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사원번호를 가지고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응용을 하면 인플로이에서 조회를 할 때 이렇게 해볼까요? 요거까지만 해볼게요. emp name이랑 emp id를 여기다 넣어서 같이 조회하면 사원 이름이랑 부서명이랑 같이 조회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원 번호를 넘겨주면 부서명을 반환해준 함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함수 정의 살펴보도록 할게요.